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홍인옥 보살님 그거 보내주신 그 저기 테드 유튜브 그거 잘 봤습니다. 아마 우리 그 필요하신 도반들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조건 지어져 있는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그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봐. 지금 이렇게 빨간 글을 보고 연꽃을 보고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봐.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서 여기 탁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전부 분별망상이 여기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참 김성미 선생님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죠?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우리 나이들이 다 들은 어른이라 잘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지요? 세상 사람들,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줏대가 된다 할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예, 그렇죠. 변하는 것과 않는 것. 이것이 가짜가 뭐요? 변하는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소련에 나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소련이 그냥 무너졌어요. 소련이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것은 가짜지요. 말로 하자면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과 이것이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변하지 않으려면 어째야 될꼬? 황 선생님,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고 변하는 것이 가짜인데 우리가 여기 선원에 와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한결같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 모습이 없어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한다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습이 없으려면 해야 되면 또 이게 또 문제라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모습이 없는 것이다. 참 모습이 없다는 말이 참 엄청난 얘기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라요. 그러면 모습이 없다고 하려면 오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황동모 선생님, 모습이 없으려면 오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으려면 오해야 됩니까? 우리 이것이 다 모습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색이 다 모습이고 들리는 소리가 이 몸뚱이를 비롯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모습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모습이고 입으로 맛보는 것이 다 모습이고 속하는 것이 다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생각도 전부 모습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파장으로 다 표시가 되죠? 모습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모습은 변하고 가짜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가 진짜를 구해야 되는데 모습이 없다는 것이 뭐요? 어떤 것이 모습이 없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선한다, 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이것이 기초로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그 3번에서 좌석을 타고 교대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7번 출구에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좌석을 타고 올 때 제가 3개의 터널을 지나요. 안양 터널을 하나 지나고 또 그다음 과천 터널을 지나고 그다음 옥면 터널을 지나요. 그래서 터널 3개를 딱 지나고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딱 버스를 탈 때 내가 버스를 탄다. 버스를 잘 타자. 이러고 딱 앉아요. 앉아서 이제 가만히 이제 오잖아요. 가만히 와요. 가만히 있는데 터널을 싹 지나갈 때는 어둠이 싹 와요. 그죠? 터널이 어둡잖아요. 터널이 지날 때는 딱 어두워요. 그죠? 근데 또 터널 바깥으로 나오면 딱 밝아요. 근데 그 다음 과천 터널을 또 지나면 또 싹 어두워요. 또 싹 밝아요. 또 우면 터널을 지나면 싹 밝아요. 어두워요. 그러다가 또 싹 밝아요. 어둠과 밝음이 계속 이렇게 교차를 해서 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는 어둠이 오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밝음이 오면 이게 지금 밝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둠도 받아들이고 밝음도 받아들여요. 그 내가 지금 어둡다 밝다 하는 자리, 그 바탕 자리는 밝다고 해서 같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둡다고 해서 같이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바탕에 그대로 있으면 밝음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 어둠이 왔다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은 왔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예요. 그런데 밝음과 어둠을 가만히 보고 있는 그 자리는 변하지를 않아요. 밝음이 왔다고 나도 밝아서 그 다음 어둠이 오면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묘영이로세 이러고 이제 온다면 이제 차를 또 타고 가 밝음도 오고 또 어둠도 밝음도 오고 어둠도 오고 터널을 딱 지날 때 보면 터널의 어둠은 다른 말로 밝음 속의 어둠이 돼요. 그죠? 왜? 바깥에 지금 밝은데 터널이라는 그 조건을 만들었을 때 어둠이 그 속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밝음은 깜깜한 밤중에 불을 탁 켜버리면 바깥에는 어두운데 또 여기는 밝아. 그러면은 어둠 속에 밝음이 돼요. 그죠? 그래서 밝다 어둡다는 것이 실체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둠과 밝음은 조건에 따라서 왔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습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 왜? 밝음은 밝음만 있는 줄 알고 어둠이면 어둠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밝음 속에 어둠, 어둠 속에 밝음. 그런데 밝다 어둡다의 그 바탕은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챕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진짜 불교 공부 이거 진짜 재밌는 공부 같아요. 황금호 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집 양반 반찬을 딱 해놓고 맛있죠? 이래 물어요. 맛이 어때요? 이렇게 안 물어요. 맛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한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 무령거사님하고. 그러니까 무령거사님이 내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꾸 맛있죠? 자꾸 물을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맛있다 해야 그 다음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금방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을 한 겁니다. 불교 공부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터널을 가만히 지나오는데 밝음도 오는구나. 또 밝음이 조건이 닿으면 터널 속에 들어가면 또 어둠이 와. 또 밝음이 와. 밝음 속에 또 어둠이 오고 어둠 속에 밝음이 오고 이거를 내가 느끼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어둠이면 어둠 딱 밝으면 밝음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나? 무엇이 미하다는 것도 놔두고 또 밝은 것, 깨달음, 지혜로운 것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움 속에 또 어둠이 있고, 그죠? 미한 것이 있고, 어둠 속에 또 지혜로움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미해, 어리석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을 놔두고 있는 거죠. 그 바탕자리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리석음과 그 지혜로움은 다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지금은 어리석음을 놔두고 있구나. 이러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덜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의 이 공부는 그냥 생활에 직접적으로 실참이 돼버리는 공부래요. 이게요. 진짜 불교 공부가 그래서 재밌고 재밌는 공부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즐거운 공부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음을 놔두고 있네. 묘용의 도리죠. 아, 지금은 지혜로움을 놔두고 있네. 나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을 놔둘 때가 있고 지혜로움을 놔둘 때가 있죠. 왜? 나는 지혜로움도 어리석음도 아닌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3쪽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김미선 쌤하고 해각보살님하고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자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물이 예에는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량 분별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닦는 거예요. 슬기 자리를 캐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선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슬기를 밝혀내는 거, 그 지혜를 닦는 것을 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슬기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미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에 공별망상에 사로잡히거나 몸뚱이로 자기라고 생각.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알면 가짜를 사량분별이 무엇이고 무엇이 사량분별이고 우리 사량분별을 놓자 뭐를 놓자 자꾸 얘기를 하죠. 왜 사량분별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사량분별을 놓고 싶어. 사량분별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량분별을 해. 무엇이 사량분별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놓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사량분별이냐. 사량분별이 뭐고? 우리가 분별을 놓자. 분별을 놓자. 이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사량분별이고?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사량분별이라고 합니까? 각종 진짜. 그렇죠. 뭐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 내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네. 가짜를 가짜로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 이것이 진짜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량분별이라는 건 뭐냐.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인 줄 알고 여기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아 가짜니까 아 구리반지하고 순금반지가 있으면 황 선생님께 구리반지 가질래요? 순금반지 가질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금반지 가지고. 왜? 순금이 진짜거든. 그런데
이 사량분별이란 뭐냐면 구리 반지가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구리 반지가 순건 반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구리 반지에 대해서 집착을 놓지를 않아. 이것이 사량분별이라요. 다른 것이 사량분별이라요. 그래서 사량분별을 해서 진짜를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여기서 딱 머물죠. 진짜를 자꾸 가져야 되니까 머물면 무엇이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가 어디서 생기냐? 머무는데 머물면 괴롭다. 왜 머무노?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머무는 거죠. 가짜를 가짜로 알면 머물지 않는 거죠. 내가 안 머물죠. 구리반지 가지려고 내가 억척스럽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죠. 왜? 그건 가짜니까.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자리를 밝히려고 여기에 왔고 모든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자아실현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야. 진짜 나를 밝히는 거다. 마음자리를 밝힌다는 것은 진짜 나를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돌이라고 하는데 선이 무엇이고 본래의 우리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말이죠. 말숙한 성품을 요거 지워버렸네. 말숙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숙한을 백범 선생님은 말숙하다고 하는데 이걸 청정이라고. 청정하다. 청정한 것을 말숙함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황금모 선생님 말숙하다. 아주 말숙하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말숙하네. 아주 깨끗하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죠?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참 말숙하네. 이거 진짜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량 분별이 없는 그 자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호롱으로서의 그냥 그거 다 우리 어디서 들은 거는 싹 없애고 평소에 중요한 거는 평소에 참 말쑥하네, 깨끗하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고 느낌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느낌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 공기, 비 온 뒤에 하늘이나 공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온 뒤에 하늘에 보면 새파랗게 구름 한 점 없고 티끌 하나 없을 때 참 청정하고 참 깨끗하다, 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청정하다, 말쑥하다는 것은 한 티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티끌도 없다. 이것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 모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으려면 해야 됩니까? 비어 있어야 돼요. 모습이 없으면 텅 비어 있어야 돼요. 한 점 더 있으면 비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선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참 재밌는 챕터예요. 맨날 재밌다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다니까요. 자, 근데 부처님께서도 본래 네가 부처야. 본래 우리는 그 바탕자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말쑥한 성품을 못 드러내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왜 못 드러내느냐. 이 말이라요. 우리는 드러내기는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내요? 미하게 드러내죠. 어리석게 드러내는 우리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은 자리는 그 파탕 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처님과 내가 똑같은데 나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어리석게 드러내. 그래서 백공쌤 맨날 이야기하시죠. 술 먹고 지랄하는 것도 다 그게 묘용의 도리라고. 법문에 이는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야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욕을 해. 싸움을 해. 그러면 그거는 미학의 묘용의 도리를 보이는 거다는 거죠. 우리 다 부처라는 거죠. 다 본래 바탕자리를 본래의 지혜자리가 사량 분별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때문에 미하게 드러내. 또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맑게 드러내.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량 분별 때문에. 몸뚱이가 가죽 주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렇죠. 사량 분별,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중에서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최고의 사량 분별이에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사량 분별 중에서도 울트라 캡숑. 몸뚱이라는 것이 저기 황금모 선생님은 지금 나이 안 잡수셨죠? 나이요? 예. 나이 잡수셨습니까? 나이 많습니다. 나는 나이를 안 잡수신 줄 알았네요. 저만 나이를 먹는 줄 알았네요. 근데 왜 나이를 잡수셨습니까? 반만 잡수시지. 나이를 왜 잡수셨냐고요? 반만 잡수시지.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내 몸이 자꾸만 나이를 먹습니까? 왜 나이를 먹는가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살 먹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2살 먹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3살 먹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꽃이 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듣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에요. 눈을 깜빡이시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심장에서 피가 움직여서 피가 전신을 도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뭐 생각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 그 법칙에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구름이 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모습은 전부 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근데 그 조건이 다 하면 아프지 않게 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변하는 것이다 말이죠. 전부 변하는 것이다. 그 변하는 것 중에서 내 몸, 이 몸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인데 이 내 몸이 변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 몸뚱이 이꼬르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뚱이 이꼬르 나 내가 있다. 사실은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 속을 쭉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기어코 이 나라는 생각을 놓치지를 않아.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몸뚱이에 붙들려 있어. 그런데 몸뚱이가 변한단 말이죠. 변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생각이 변하는 몸뚱이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나라는 생각도 망심이라는 거예요. 망심. 그런데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나가 있어요. 모든 생각을 자기가 뚫고 미흡다, 곱다,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온갖 다 생각 속에는
나라는 것이 뿌리 생각이에요. 뿌리 생각. 그래서 여기 보림선언에 처음 오면 제가 모습 공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엇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계속 시켜요. 한 1년 이상을. 그거 왜 그러냐. 이 뿌리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알지 않으면은 공부가 진전이 안 돼.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담아놔도 내 것이 안 돼. 훌랑 다 떨어져 나가고. 아, 정말 내라는 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것이 망심이었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뿌리 생각에 접근이 안 되면 공부가 전부 사상 누각이라요. 그래서 정말로 몸뚱이가 나인가? 왜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몸뚱이가 내가 아닌 이유가 뭐지?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진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지금 출발을 하느냐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해. 이 아상인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딱 하니까 내라는 순간 네가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사량 분별 때문에, 사량 분별이 뭐라고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사량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량 분별 속에 최고로 울트라 캡숑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죠. 몸뚱이가 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몸뚱이를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모습이 가짜인 줄 알아야 돼.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왜? 내가 사라지면 너가 사라지고 3인칭이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도 주저앉지 않으면 말쑥하게 되지 말아서 이게 다른 경계라는 것도 모습이죠. 모든 경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알도록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부터 알도록.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바탕이 없는 거예요. 윤곽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경계, 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변한다. 그래서 모습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모습은 허공 꽃과 같다. 아지랭이와 같다. 그 테드에 그거 보면 진짜 확실하겠다. 그치? 진짜 보면 한번 여기다 좀 주세요. 진짜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얘기를 우리 선언에서 늘 하던 얘기를 하더라.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듣고 아니 기술 심리를 통해서 지각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뭐냐면 허공꽃과 같다. 부처님이 일체유의법이 전부 여몽한포영 여로영열연 응장역시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님은 과학이 발달 안 된 2500년 전에 모든 모습이 허공꽃과 같다는 걸 왜 아셨을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치요?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된 그때 말하자면 지혜로서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전부 허공꽃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습에 자꾸 머무니까 머물면 괴로움이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머무니까 괴로운다. 왜 머무나?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눈이 지가 보는지 알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바로 그 바탕자리가 보고 듣는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잘 듣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걸 모습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고 선생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많은 경전이 있고 많은 조서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제껴놓으시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만 그냥 절창하십시오. 성이 나면 이 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런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다 변하고 헛것이야.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하면 여기서 뭐가 온다고요? 변화가 와요.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데서 정말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혜로움이 드러나지를 못해, 지혜가. 왜? 맨날 모습에 들어앉아 있거든.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앉았을 때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은 아닙니까? 변하고 헛것인 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알아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되면 저절로 이해가 돼버려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냐?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지혜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보살님 중에서도 전혀 그 책을 줘도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스님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하니까 그냥 알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를 발동시키는 데는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하는 이치를 알고 헛것인 이치를 알면 거기에 머물지가 않거든. 머물지 않는다는 건 사량 분별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량 분별을 놓으면 지혜가 드러난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이 그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그냥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 우리 가지고 있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한다. 선 자체가 도는 아니에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그 슬기자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다 말이죠. 근데 그 방편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본래 내가 슬기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를 얻는 데 있어,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어. 무엇을? 사량 분별을 전부 놓는 데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무엇을 놓습니까? 사량 분별을 전부 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량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사량 분별이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량 분별을 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것이란 말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 하는데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말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졌어. 부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 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쑥한 것만 남아. 예. 여기 사량 분별을 전부 놓아버리면 슬기는 어디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내가 슬기자리라.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만 놓아버리면 그 지혜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량 분별을 어떻게 해서 왜 놓아야 되느냐. 사량 분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말인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경계라는 것이 전부 모습이죠. 그래서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경계가 늘 변해. 봄이 오고 꽃이 폈는데
지금은 또 꽃이 다 지고 푸르름이 확 다가왔죠. 조금 있으면 막 덥다가 겨울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겨울 되면 열매 다 떨어지고 또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망 상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 허망상상인데 그게 망상이라.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켜. 지금 모든 모습이 뭐라고요? 전부 변하고 헛것인데 아지랭이와 같고 이슬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보고 마음을 자꾸 일으켜. 그러니까 경계가 자꾸 헛것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전부 헛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지만 그것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본래의 그 자리에서 물거품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슬기자리는 우리가 해말숙한 자리인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미한 것을 놔둡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가짜를 변하는 것을 진짜로 알아. 헛것을 진짜로 알아. 변하는 것을 안 변하는 줄 알아. 헛것을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량분별 때문에 흐려져 있다. 단지 그것뿐이다. 사량분별만 걷어내면, 사량분별만 놓아버리면 지혜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는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는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 슬기를 균득하는 데의 수단과 방법이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선한다 이런 마음을 가라앉힌다 말이죠. 그걸 정이라고 하죠. 정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왜 가라앉힐래? 왜 가라앉힐래?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전부 변하고 헛것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에다 마음이 안 들러붙어. 변하고 헛것인 것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내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새말기는 바로 이 바탕을 드러내는 그 수단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 모습공식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우리 새말기 잡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잘 있자. 뭐 어떻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 바탕자리로 되어 있자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앉힌다 안 가라앉힌다 말도 안 돼. 그만 그대로라 이거. 그만 그대로 바탕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해. 내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여러분이 지금 말을 들어. 말을 잘 듣자. 말을 듣는다.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이렇게. 그래서 나. 여기서 나는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내 슬기자리거든. 내 하면 이 바탕을 탁 낮춘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바탕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내 하는 순간에 바탕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수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어떤 수단 방편? 바로 내가 되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이 일고지는 모습에 너무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홍일옥 보살님 자꾸 하니까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수가 많겠지만 나중에는 순간순간에 내가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냥 바탕자리에서 미안 것도 놔두고 내가 미안 걸 놔둬 지금 저거 사실래? 이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미안 것을 놔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그 미안 것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니한 것을 낮추는 줄 알아. 내가 성을 내. 성을 낮추는 줄 내가 알아. 성을 낮추는 줄 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속 깊은 데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서 왔다가 가겠죠. 그런 것이 점차로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말은 본래의 나의 그 슬기자리로 되어 있는 것, 슬기자리로 존재하는 그것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로 탁 가버리면 이렇게 사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설을 많이 안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모습 공식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말기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누구 원효대사님처럼 마음이 화공과 같네. 마음이 그림 지 멋대로 이게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네. 본래 그 마음은 내 마음은 변함이 없네. 이거 알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잘 안 된다. 그래 순간적으로 느낌이 왔다고 해도 또 뒤집혀 자꾸만.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내가 말을 듣는다. 잘 듣자. 내가 걸어간다. 잘 걸어가자. 내가 본다. 잘 보자. 내가 듣는다. 잘 듣자. 내가 책을 본다. 책을 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돼버려요. 이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냥 내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은 몸뚱이 내라는 것이 자꾸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면 내 하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행주자와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행주자화 부처님께서 행주자화에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럼 선을 어떻게 행할래? 이 말이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습공식 하시는 분들은 이 일심행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일심행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일심행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본단 말이죠. 아지랑이처럼 본단 말이죠. 모든 모습을 그냥 보기는 보되 빈 것으로 본단 말이죠. 헛것으로 본단 말이죠.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그 훈련이 돼요. 이것은 아주 지름길로 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처음에는 말마디로만 되겠지. 이게 그냥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말마디를 익혀라 이 말이에요. 이 변한다, 헛것이다도 머리에 안 들어와. 처음에는. 안 들어오면 손바닥에 써서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내가 성이 나거나 저 사람이 상대편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일으키는 감정 이런 것에 먼저 내가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보는 모습, 듣는 소리 이런 것들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 헛것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헛것으로 본다. 헛것으로. 그럼 어때요? 헛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탕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주자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고 변함도 없고 하는 게 선이라. 행주자화에서 이것이 전부 변하고 올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선이야. 해맑게 잡는 사람들은 내가 걸어간다.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잘 걸어가자. 이러면 바로 선이 되죠. 행선이 되죠. 앉아있다. 내가 잘 앉아있자. 이러면 좌선이 되죠. 누워서 잠을 자. 내가 잠을 잔다. 잘 자자. 이러면 와선이 되죠. 또 뭐 있노? 주. 행주 했고 좌. 와. 머물러. 내가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잘 있자. 그죠? 그럼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 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사는 판이 공부판이.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다. 조사들 다 말씀하시죠?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다. 일체처, 일체시가. 그 말이 이 말이죠. 전부 도량이다. 내가 바로 법당이고 내가 바로 선빵이 된다. 왜? 밭땅자리를 계속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주자화가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직한 말로 요즘 아무것도 지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걸 공부 잘한다고 하죠.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이요. 그렇지만 선을 한다고 하면 주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앉은뱅이 부처가 어디 있나요? 앉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걸어 다닐 줄도 알아야 되고 누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 좋다 나쁘다 하는데 휘둘리지 않아.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편으로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아도 봄이 없이 봐.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러면 나의 성품이 말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 출가자 중심의 선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자들이 공부를 하려면 바로 생활 현장에서 선이 이루어져야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행주자화가 곧 선이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러 가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진짜 세월호가 참사가 나면은 구조도 해야 되고 그지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역동성이 있거든. 늘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선이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백봉쌤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왜 보는 것이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거지? 진정신보살님? 내가 보는 게 있는데 내가 헛것임을 알고서 보는 거. 그렇죠. 그거를 말은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발현이 되는가는 잘 몰라. 그죠?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어.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발현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자꾸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마카펜을 다 보십시오. 마카펜을 보면, 자, 모습 공식 하시는 분은, 아,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카펜에 쏙 들어가지 않죠? 어떻습니까? 김성민 쌤 어떻습니까? 아, 이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마카펜 속에 휘둘리지 않지요? 그래서 보아도 봄이 없이 보는 거지요. 그 버스를 타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차가 막 앵앵앵앵 하면서 어디 불이 났나 봐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그죠? 그러면 소방차가 내 귀의 성능에 들리는 한계 내에서는 앵앵거렸겠죠. 근데 저쪽 가버리면 내 소리 안 들리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때 들었을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 소리에 펑 빠져가지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안 가면, 아이고,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러면 들음이 있게끔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서 봐요, 이거를. 그죠? 근데 또 새맑게 잡으신 분들은 내가 마카펜을 본다. 마카펜을 잘 보자. 이러면 무엇이요? 이 마카펜은 보아도 봄이 없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 바탕짜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카펜의 바탕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 모습이 있지만 이게 변화가 없것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카펜을 봐. 보는데 마카펜과 내가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카펜 이대로 빈 것으로 헛것으로 보는 수단 방편이다 이것이.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는 습승이 안 돼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좀 덜 되겠죠. 현재 그지요 김성민 선생님 덜 되지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여자로 치면 구두 되게 좋아하는 이멜다 그 옛날에 필리핀 그분은 보니까 막 진짜 200켤레 가까이 200켤레도 넘을 거다 그지? 근데 나는 그걸 가만히 보다 저 많은 신 뭐 하려고 저렇게 사재끼는 애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신발 하나 가지면 열심히 오래 신고 다 떨어져야 또 신거든요. 내 같은 사람은 또 거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내 같은 사람이 좋고 이멜다 여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가 집착하고 머무는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왜? 조건 지어진 게 다르거든. 그걸 벼름망견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 여기 내가 뭐 하려고 하지? 그러면 보아도 봄이 없이 하고 들음이 없이 하면 내가 집착이 강한 곳은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계속 훈련을 하면 이것이 뭔 말인지 지금은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실제로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다는 말을 실제로 알게 된다는 거야. 뭐를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한다. 그걸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은 가 아이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 저기 진정신 보살님이 가가 누군지 알아 마음에. 그럼 가 아이가 이러면 뭐 명자든 가가 명자 아이가 둘이가 말 안 해도 딱 아는 거예요. 그죠? 가 아이가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의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알게 된다. 가 아이가요. 김미선쌤 가 아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모든 행동을 아, 그대로 예전 어른들은. 예전 그 위에.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 사리자가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나무 밑에 앉았어. 유마거사가 야단하셨어.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도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희양선사 같은 분은 이놈아 안진뱅이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 야단치신 일이 있잖아요. 육조 대사도 그랬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부 참 잘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행동, 여기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겁니다. 예, 안한존자께서, 사리자가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지나가시면서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도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하면서도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청암보살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와서 보내오시오. 모든 모습을 그냥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는 거죠. 이만 이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도 헛것이다. 변함도 헛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실참이 돼요. 실참이 되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스며들어 버려요. 이 공부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죠. 생활이 곧 공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는 것이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지만 선생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앉을 시간을 내지 못하니 우리 같은 세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앉지 못한다. 절대로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는 걸 꼭 앉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앉는 것만이 선이라는 관념, 이거 완전히 부수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유마거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희양선사도 그러셨고 육조 대사도 다 그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앉기만 앉으면 야단 납니다. 하지만 앉는 것도 좋아요. 저녁 때는 앉아야죠. 저녁 때는 일을 안 하잖아요. 밤엔 앉고 낮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앉은뱅이 붙여대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앉을 때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라고 생각해요. 애불성의 신물계에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선을 한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름대로 별별 생각 다 하면 그건 종일 아니라 10년 앉아본들 소용없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마음, 이 말쑥한 자리가 분별 때문에 말쑥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분별을 딱 하시면 당장의 마음 그대로가 내 성품이에요. 당장의 마음이 직연도 일으키는 마음이거든. 이 마음을 딱 증득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것을 놓지 않아야 돼. 당장의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해. 당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당장의 마음,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당장의 마음,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마음, 내 얼굴을 보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다, 너다 하는 것도 전부 눈이라는 기관, 코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찔리는 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행하는 거 전부 헛거예요. 그걸 하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하긴 하는데 이건 헛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에 당쳐
당장의 마음을 그대로 쭉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 나의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바탕을 놔두자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잘 있자 이겁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바탕, 그 바탕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선을 해서 우리나라 좋은 절 다 다녀, 심산유곡을 다 다녀. 그래서 내가 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분별망상을 하면 그 사람 10년, 20년 평생 공부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 자리를 드러내는 것, 나의 본래 자리를 증득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딱 쉰다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을 쉬어? 당장의 마음을 써라 이 말이거든요. 당장의 마음. 백범 선생님은 하도 한글을 좋아하셔서 당장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잖아요. 당장. Now and here 이 말이잖아요. 당장이.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이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말을 잘하자.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듣고 있다. 잘 듣자. 바로 이 마음이라. 말하는 그 마음, 듣는 그 마음이라. 그것이 당장의 마음이라.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장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개려져 있어. 왜냐면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본래 내가 그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가짜에 순간적으로 달라붙어서 막 생각이 이어져. 고리를 막 걸어버려. 그래서 내가 본다는 걸 잊어버려. 내가 듣는다는 걸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본다? 이 몸뚱이 눈이 본다? 자, 눈이 본다. 이렇게 하죠. 귀가 듣는다.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당장의 가장 그 바탕의 생각인가요? 이 생각이? 김미 선생님 어떻습니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랬을 때 이것이 가장 바탕의 생각인가요? 누구냐에 따라서. 네, 좋습니다. 눈이 본다고 하면은 이미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몸뚱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눈이라는 것은 몸뚱이에 들어가 있죠. 몸뚱이에 속해 있는 것이 눈이죠. 그래서 이게 첫 생각이 아니라 첫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그게 첫 생각이야. 그 생각에서 눈이 본다는 거야. 그럼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게? 본래의 그 바탕에서 왔다. 그래서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거 그냥 알 수가 있어. 홍인욱 보살님 어떻습니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는 거는 이미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이 바탕이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첫 생각이 아니에요. 그 바탕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내가 있다 해서 출발한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감지가 잘 안 돼.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눈이 본다 이러면은 어떻게? 몸뚱이가 내다 해서 시작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 근데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런 생각이 여기서 출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눈이 본다는 거는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안 올라왔어. 이거는 물 위에 올라와 있잖아. 요거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첫 생각이 아니야. 이거 우리 생각하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 이게 내가 있다에서 몸뚱이 내다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거 문장이네? 그죠? 몸뚱이 내다에서 출발하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본래의 그 당장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그냥 허망한 것이야. 근데 우리 눈에 이게 육감을 통해서 너무너무 진짜 같아. 이것이 허공꽃과 같은 헛것이다, 도깨비 같으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것은 왜 그러냐? 이때까지 모습에 늘 조건화된 모습에 늘 그게 생각이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그거를 말하자면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공부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공부예요, 이 공부는. 왜? 너무 자유롭거든요. 내가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나는 공부라요. 근데 이 문장만 봐도 그렇잖아. 나는 이때까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줄 알았는데,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는 것이 첫 생각이 아니네? 이거 내가 있다 해서 이미 출발한 생각이네? 몸뚱이 내라는 데서 이미 출발한 생각이네? 그 몸뚱이 내라는 그 생각의 바탕. 그것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멀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듣는다. 내가 말을 듣는다. 그 바탕, 이 본래 슬기자리.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그 자리라는 의미는 이치에 맞게 잘 하자 이 말입니다. 이 자리라는 말, 이치대로 잘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와 사를 잘 굴리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이렇게 하면 그냥 나의 그 바탕자리가 요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안쪽 차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맨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것만 자꾸 알아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니는 몸뚱이가 니라고 하고 있어.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쳐다봐. 네가 내가 있다 해서 출발하고 있는 걸 네가 쳐다봐라. 쳐다보고 본래 니를 바로 드러내라. 이 말이거든. 그 말이.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 헛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이 전부 기관에 따라서 몸뚱이가 내다 생각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다 일으키는 것이다. 꼭 기관이 사라지면 보는 것이 내 눈이 사라지고 눈에 비치는 것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 버리죠.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질문을 해. 만약에 그것이 네 마음이라면, 자,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십시오. 보는데 이걸 딱 봤어. 저거 지금 그거 자료네. 자료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자료네. 자료라는 마음이 딱 일어났어요. 자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료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 마음이 생겼다가 꺼지죠. 무엇에 의해서? 봄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그러면 눈도 사그라져 버려. 눈이 사그라져 버려. 자료도 없으면 마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나요? 우리는 보통 자료네. 이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료도 없고 눈도 없어도 본래 자료네 하고 아는 그 마음은 자료가 있으나 자료가 없으나 그냥 있는 거예요. 자료가 올 때는 자료네라고 하고 마카펜이 오면 마카펜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오면 구름이네. 어둠이 오면 어둠이네. 밝음이 오면 밝음이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밝음이 오면 밝음이네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 내 마음은 마음이지. 무슨 마음?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망심. 그런데 그 망심에 들어앉지만 않으면 어둠이네. 이러면 누가 일으키는 거죠? 그 파탕자리에서 묘형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마음이라고 하네. 내가 어둠이라고 하네. 어둠이라고 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어둠에 대해서 달라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설법이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설법이에요.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설법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도 설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비치는 것이 이러하니까 좋다. 내 기분도 좋아. 또 나쁜 것이나 고생하거나 죽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안 됐어. 그거 설법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살이 전부가 다 설법이란 말씀입니까? 어느 곳이 도량 아닌 곳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 저 벽오동에 있죠. 정결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고? 전33이에요. 아니 전33이요. 후33이로구나. 앞도 셋셋 뒤도 셋셋 노래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강 알겠죠? 내가 지금 앞도 셋셋 뒤도 셋셋에서 다 말해버렸어. 뜻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옳지 하고 이걸 깨쳐야 돼. 이것이 설법이고 공부예요. 진짜 선이에요. 진짜 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선생님께서 일체처가 다 선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은 그저 머물지 않아야 돼. 누군가 와서 야, 이 도둑놈아 하더라도 그 안에 머물지 않아야 돼. 아, 저놈 못 배웠구나. 가죽주머니 행실이 그렇구나 라고만 할 뿐이지 누가 와서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돼. 좋다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내 심성이 돈이 된단 말이요. 움직인단 말이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이 다 법문이란 말이죠. 좋으면 좋은 것대로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좋아서 법문이고 또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해서 법문이고 왜? 인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모습이 일어나요.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좋으면 좋은 것대로 설법이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설법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 저렇게 되는 것이 설법이라고 하시네요. 위에서 그렇습니까? 박범준 씨 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법문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 법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왜 됩니까? 그게? 좋습니다. 김성민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한 방 날라오지요. 그것도 다 법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이 있으면 과가 있게 돼요. 반드시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요. 왜 인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인과법문도 많이 하죠. 인연설법이요. 왜 인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인을 따라서 과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그래서 이 세상에 법문 아닌 것이 없다고 하시죠.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변합니까? 비어 있으니까. 변한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습이 없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인을 지으면 과가 나타나고 H2O가 만나면 물이 되고, 그지요? 또 H와 O가 분리해버리면 물이 사라지잖아요.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과가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과도 사라져.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변하는 돌이고 그 변한다는 것은 비어있는 돌이라. 공성인 돌. 그래서 인도 빈 돌이고 공성이고 빈 성품이고 과도 빈 성품이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지금 정결한 도량은 어디 있는 거? 전산삼 933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분은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정결한 도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 도량을 찾아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뭐냐면 전산삼 933이네. 내가 정결한 도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왜 공부를 하노? 그러니까 정결한 도량은 어디 있는 거? 전산삼 933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로 저한테 답을 주실 분은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백봉선생님은 꼭 이렇게 해서 답을 해서 우리가 글을 냈어서 갖다 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늘 그 소견을 그거를 받았어요. 점검을. 진짜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일체처가 다 선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다 말했지만 선생님은 일체처가 다 선이야. 그런데 나는 선을 왜 되는가 감도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백봉선생님이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머물지 않아야 된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왜 머물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지요. 가짜에 진짜로 머물면 그거를 가짜에 머무는 걸 사도라고 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머무는 걸 사도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근데 내가 거기에 탁 머물러. 좋다 싫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바탕자리를 놓쳐버리고 이 탁 일으킨 여기에 탁 초점이 가버리지. 근데 머물지 않으면 초점이 바탕에 가 있고 머물면 초점이 모습에 가 있는 거예요. 경계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습에 머물지 않는가 하면 내가 모습에 초점을 둘래 바탕에 초점을 둘래 이 두 가지라요. 그런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면 바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바탕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